안녕하십니까. 제10장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부분으로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및 목적,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가정위탁보호서비스와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이 10장은 가정위탁보호 사업에 대한 파트인데요. 모든 아동은 친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친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이들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한 예로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 사업은 가정위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위탁 아동 및 위탁 부모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 260페이지에 가정위탁 보호 사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있는데요. 11년 전 충북일보에 나왔던 복지기관 탐방에 대한 부분으로 어린이재단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난 2003년 태어난 7살 된 성민이는 2살이 되던 해 자신을 낳아준 엄마와 이별을 했다. 아직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나이였지만 아빠와 엄마의 불안은 아무것도 모르는 성민이를 엄마 품에서 떨어지게 했다. 이혼을 한 성민이의 아빠 40세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한 달에 20일 이상을 밖에서 지냈다. 성민이는 거동이 불편한 70대 할머니 손에 맡겨줬고 부적절한 양육 환경 속에서 피부병과 장염 등 잦은 질병으로 고생했다. 성민이가 5살이 되던 지난 2007년 아빠는 결국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가정 위탁을 결심했고 성민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받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어린이재단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신문에 위탁부모 모집을 공고했고 얼마 뒤 성민이를 딱한 사정을 알게 된 42세 김모 씨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부모 신청을 했고 일주일간 친해지기 만남을 통해 위탁가정 승인,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성민이를 김 씨의 집안에서 1년간 생활하게 되었다. 밤마다 울었고 아빠를 그리워했고 김 씨는 성민이와 처음 생활하던 때를 이렇게 떠올렸고 낯선 환경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에는 성민이가 아직 너무 어렸던 까닭에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성민이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위탁 부모인 김 씨 부부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서 웃음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성민이는 아빠와 새 보금자리에서 지내고 2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한 아빠와 안정적인 새 직장을 구해 작은 전셋집 하나를 마련하게 되었고 아빠와 함께 김씨 부부를 찾은 성민이는 또박또박 힘주어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라는 충북일보에 실렸던 기사를 리딩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여의치 않아서 기관에 맡기기보다 위탁 부모, 위탁 가정에 맡겨서 아이가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정서적인 지원을 개별적으로 받았던 사례입니다. 이 장에서 첫 번째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이해를 하려면 개념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아동복지법 3조에 따르면
가정위탁이란 개념에 대한 부분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 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아동이 부모의 학대나 방임, 질병, 수감,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원래 가정 내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위탁 가정을 제공하여 아동 보호, 양육함으로써 아동이 적합한 가정 안에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원가족이 가정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 서비스는 소년, 소녀 가정세대와 기타 요보 아동들에게 부모로부터 분리해서 오는 심리적, 정서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시기 혹은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을 때 또는 영구적인 가정에 배치될 때까지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영구적인 양육을 하게 되는 입양과 달리 위탁가정의 부모는 일시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아동을 양육하게 되며 타가와는 달리 정해진 기간 동안 아동 양육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맡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양육을 하게 되는 입양과 다르고 또 정해진 기간 동안 양육을 하게 되는 타가와는 달리라는 부분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가정 위탁보호 사업을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은요. 요보 아동의 보호자나 그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 양육하게 되는 대리 양육 서비스와 요보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의 가정에서 보호토록 하는 위탁 보호 서비스와 구분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 위탁은 크게 세 가지로 대리 양육 위탁, 친인척 가정 위탁, 일반 가정 위탁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대리 양육 가정 위탁은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을 의미하고 친인척 가정 위탁은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것, 일반 가정 위탁은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에 의해 양육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일반 가정 위탁은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해 양육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 262페이지에 사진을 참조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만이세 이하 아동 및 그 외 시군구 구청장이 전문적으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가정 위탁, 시군 구청장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긴급 조치로 10일 이내에 기간 아동을 보호하는 일시 가정 위탁 아동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목적으로 그에 따른 목표는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만이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정유한 목표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요보 아동을 양육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보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에게 사랑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에서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동이 보호받는 동안 아동과 원가정의 사이의 연결을 위해 친부모와의 안전한 접촉을 유지하고 위기에 처한 아동의 애착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 아동과 친부모의 방문을 지원하여 위탁 아동이 조속한 시일에 친부모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해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가정 위탁 홍보 대사로 한이가 이웃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보호되다 결국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가정 위탁의 예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시설 보호가 감소하고 가정 위탁 보호가 증가하는 이유는 시설 보호의 경우 아동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요보 아동이 공통으로 양육되는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장기간 시설 보호는 아동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시설 보호보다는 가족 보호가 공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과 부모의 분리를 최대한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분리된 경우 아동의 보호 방안으로 위탁 양육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정 위탁 보호의 철학이나 실천 원리를 살펴보면은요, 가정 위탁 보호의 철학은 첫 번째로 아동은 건전한 가정에서 전인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부모와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족 기능을 회복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천 원칙으로도 살펴보면은요, 아동 중심의 원칙으로 아동의 건전한 인격을 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아동이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가족 보존의 원칙으로 원 가정의 가족 기능을 회복시켜 아동이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고 원 가정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대리 가정을 발굴하여 건강한 위탁 가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친인척 가정 우선 배치의 원칙으로 아동에게 문화적,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아동의 의사를 고려하여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친인척 가정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넷째로 연계성의 원칙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원 가정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해 지역 내 협력기관과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적절성의 원칙으로요. 다섯 번째 원칙이기도 하는데요. 아동 및 위탁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을 적합한 위탁 가정에 배치하고 아동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6번째로 전문성의 원칙입니다. 위탁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요컨대 가정 위탁 보호 사업은 아동 보호의 질적인 측면을 높이고 아동이 친가족과 결합하여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 위탁 아동의 특성인데요. 가정 위탁 아동은 생후 초기에 친부모에게서 양육을 받다가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가출,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족 기능이 약화되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아동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부모 혹은 1차 양육자와의 관계를 형성한 경험이 있는 가정 위탁 아동에게는 새로운 환경 혹은 새로운 가정에 적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위탁 아동의 적응은 위탁 배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위탁되어 생활하는 과정 그리고 위탁이 종결된 후의 과정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탁 아동은 위탁 가정에 배치되기 전에 원 가정에서 방임과 학대, 가정 폭력 등이 많이 경험한 것을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모의 이혼 혹은 사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아동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임된 상태에서 생활을 하였고 친부모 자체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적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거 환경이나 생활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물리적 환경과 부모의 우울 혹은 스트레스는 친부모와의 안정된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이런 원인들이 있고 위탁 부모와의 애착 형성을 저하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가정 위탁 아동의 내적 표상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가정 위탁 유아는 일반 유아에 비해 양육자나 환경에 대한 회피, 공격형의 표상과 조절되지 않는 공격성의 표상이 높게 나타납니다. 배치 및 분리 경험과 관련하여 위탁 아동은 자신이 위탁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된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또 자신이 위탁된 이유에 대해 알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위탁 아동 중 40%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위탁되었는지 모르거나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부분으로 연구되었는데요. 위탁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위탁된 이유에 대해 정확하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위탁이 되게 되면 위탁 아동의 상실감, 공포, 불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탁되기 전부터 상담을 통해 친부모의 상황과 위탁의 이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줌으로써 위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친부모와의 분리는 위탁 아동에게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게 합니다. 분리 과정에서 아동은 흔히 충격이나 부정, 절망, 초월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고 친부모와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 사실을 부인하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우울이나 불안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 무기력함을 느끼고
세상에 혼자라는 느낌에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구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예측 불가능성이 있어서 불안하게 되고 그런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위탁 유아에 대한 질적 연구가 있는데요. 아빠가 분명히 날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두밤 세밤 자고 갈 거예요. 위탁된 걸 친구들이 알면 놀릴 거예요. 위탁 유아가 온 뒤로 내가 여기서도 또 버림받는지 않을까 또 불안해하고 또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곳에 오거나 보다 이런 부분으로 어려워한다는 등 이런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조사에서 아이들의 인터뷰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감정으로 위탁아동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위탁의 원인을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부족함 혹은 또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부모가 자신을 위탁을 보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친부모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아동은 거절당하는 느낌, 죄책감, 적개심, 거부에 대한 공포, 막연함에 대한 공포,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위탁 후 위탁 가정에서의 적응은 원가정으로서의 가족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친부모와의 위탁의 질이 위탁 가정의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 가정에서의 안정애착을 형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위탁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하는 것은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계약 해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위탁 아동이 친부모와의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타인에 대한 신뢰감 회복이 부족하고 또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는 위탁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친부모와의 분리를 경험한 가정 위탁 아동은 친부모 혹은 친가족에 대해 양가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친가족을 무척 그리워하고 함께 지내기를 원하면서도 한편 자신의 부모가 온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치스러워하고 자신을 안정된 가정에서 양육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결국 이러한 분노가 위탁 아동의 부적응 혹은 문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고 원 가정에서 경험한 학대와 방임 같은 부적절한 양육은 이후 위탁 가정에서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위탁 아동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처 기술이 부족하고 친부모로부터 분리된 후 심리적 정서적 후유증으로 더욱 어려움을 경험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위탁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학업 수행 능력이나 자아 존중감이 낮고 현저히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동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가 있는데요. 가정불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가정에 위탁 양육된 아동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가족과 함께 사는 아동보다 탈선 비율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위탁 아동의 경우 적어도 한 번 이상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었고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더라도 친부모 슬하에서 자란 아동들은 그 낮은 비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친부모와 함께 사는 여자 청소년들이 10대 임신을 경험한 비율이 조금 더 낮고 위탁된 경우가 조금 더 높은 경우가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탁 부모가 안전된 양육 환경을 제공하면 위탁 아동은 부정적인 정서는 감소하고 위탁 부모와 안정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